주정아 국장님의 활동기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어저께 이야기 들었는데 얼마나 배꼽 빠지게 웃었는지 재밌는 이야기도 있고 눈물 나는 이야기도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도 많습니다. 주정아 국장을 소개합니다. 와. 주정아입니다. 어제 나눔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중복이 되는데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센터에서 봉사자분이 계시는데 40대에서 50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학력이 인정이 안 돼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큰딸이나 아니면은 딸들이 많은 집에 이제 다른 이제 남자를 다른 형제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양보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초등학교밖에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뭐 영어로 대화한다든지 안 그러면 영어에 뭐 써있다든지 안 그러면은 막 말씀 잘하시는데 막상 중요한 순간이 되면은 꼬리를 내리신다든지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은 이제 학교를 안 다니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한 분이 되게 용감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지역에 안 배우신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젊은 자원봉사자분이 자기가 대학교 때 야학을 이렇게 자원봉사를 했었는데 그 야학이 서천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센터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학교를 하나 만들었는데 늘푸른 배움터예요, 이름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5명하고 선생님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선생님 5명하고 해서 5명, 학생 5명, 교사 5명이 해서 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된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6회 졸업식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졸업생 한 80명, 그리고 학생 수는 120명,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선생님들이 30명의 일을 벌이고 있는데, 저희가 120명이라는 숫자가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서천군의 인구가 6만이고 30% 이상이 65세 있는데, 그래서 서천읍과 장학읍을 제외한 나머지 초등학교는 거의 전교생이 70명, 80명밖에 안 되는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되게 큰 학교로 이제 성장을 했죠. 근데 그 성장 내용에 이제 보면은 한 어머님이 중학교랑 고등학교 검정고시 하셔가지고 지금은 문해교육 지도사 자격증을 따셔서 저희 센터로 다시 취업하셔가지고 한글반 어머님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래서 사회에서 다시 활동하시는 그런 어머님들도 있고요. 우선 동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에피소드를 잠깐 얘기해 주자면, 한글을 떼신 분들이 한글을 이제 좀 아시니까 천차만별이잖아요. 늦게 와도 어깨너머로 배우신 분들은 한글을 많이 하시고, 그러지 않고 정말 연필 한번 안 잡아보신 분들은 일찍부터 다녔어도 진도가 안 맞는데, 한글을 많이 배우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선생님의 칠판에다가 오늘 학교에 왔습니다 이렇게 쓰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는데, 좀 잘하시는 분들 알죠?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오자 쓰면 오늘 학교에 했습니다 다 읽어버려가지고 옆에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짜증나는, 그래서 이제 텃세 부리세요 자기네들끼리. 저렇게 잘하는 양반이 뭐로 한글 받았냐고, 더 좋은 학교 가지, 저러면 뭐로 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어머님들을 위해서 초등반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글을 깨치신 분들을 다시 국어하고 수학하고 사회하고 과학하고 해서 초등학교 검정고시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70한 3세에서 5세 정도 해서 초등학교 배우시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한 번은 검정고시를 보러 가시는데 그 문제에 보면은 답을 체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닌 것을 고르세요. 만약에 10짜리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1번 11 맞아요 아니에요? 맞다고. 2번 12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고. 3번이 13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고. 4번 22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라고.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그러게. 고르는 거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게. 1번이 맞아요 안 맞아요? 1번 맞다고. 2번도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고. 3번도 맞아요 맞다고. 4번 아니라고.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그러게. 그걸 가르쳐 주는데 한 일주일 걸렸어요. 그리고선 이제 다행히 초등학교 검정고시는 OMR 카드가 아니라 답안지 옛날 방식 있잖아요. 1번에 시험지 1번으로 옮겨 쓰는 거. 근데 이제 답을 체크하는 걸 배웠잖아요.
1번에 답이 4번이면 문제의 1에 1, 1에 뭐, 2에 뭐 이렇게 쭉 내려가 있으면 1번에 4번이면 4번 문제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답에다가 안 체크하고 그 옆에 빈칸이니까 거기다 쓸 생각은 안 하시고, 그럼 만약에 2번에 답이 1번이라고 그럼 1번에다 다시 동그라미 쳐가지고, 그러니까 1번도 동그라미 쳐있고 2번도 동그라미 쳐, 이렇게 해서 그거 가르쳐주는 게 조금 오래 걸렸어요. 이제 뭔 얘기하려다가 얘기했지?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쳐드려가지고요.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근데 시험을 보러 가면 요즘은 초등학교 안 나온 그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도 단위로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한 100명 이 정도 이렇게 시험 응시하는데 그 중에 한 80%는 대안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한 10대, 그러니까 9살, 10살, 11살 아이들이 주축이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중학교 중퇴, 아니야 초등학교 중퇴 있던 학생, 좀 약간 이제 학교 부적응자가 한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 있는 것 같고, 우리 할머니들이 한 20명 정도 해가지고 하는데, 시험장에 막상 들어가면은 그 시험 감독관도 사람인지라 할머니들이 긴장해가지고 시험 문제 풀고 있으면 보이잖아요. 초등학교 검정고시 수준이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막 풀고 있으면 할머니들이 글씨 받으시 읽고 이렇게 와서 문제 푸시는데 잘 못 읽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르쳐 주신대요. 많이 못 가르쳐 주고 이렇게 2번이면 2번 찍어주고 가시는 거야,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할머니들 모르시고 그거 답인지도 모르고 자꾸 감독관이 나한테 와서 자꾸 얘기한다고 그렇게 해서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기출문제가 이제 문제은행 형식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은 2009년에 시험 본 얘기인데 2005년, 6년, 7년 거를 다 풀어드렸어요. 8년 거까지. 한 어머님이 시험 보시고 나오셔가지고 신경 들리세요, 저한테. 그래서 어머니 시험 잘 보셨어요? 하나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2009년 거에서 다 나왔더만 왜 2009년 거는 안 풀어주냐고. 자기가 2007년 것도 보고 8년 것도 보고 괜히 헛수고했다면서 2009년 거 왜 안 풀어주냐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요, 한글반에 80세 때 오셨는데 이름을 잘 못 쓰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집이 좀 부자신데 그 재산 관리랑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뇌졸중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재산 관리나 안 그러면 뭐 등기로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붙여야 되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본인이 못 하시고 할아버지가 써서 주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날 시내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할머니가 그 큰 서류 봉투에 정말 큼직한 글씨로 그거 꽉 채워가지고 주소 써서 주소 써가지고 붙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가 2년간 한글반 다니시고 초등학교 들어오셔서 초등학교 검정고시 학교 가셔가지고 지금 83세, 4세 되신 분, 지금 중학교 과정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영어 발음기 외우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졸업식 때가 됐는데 온 가족이 경사잖아요. 그래서 6남매가 오셔가지고 6남매인데 한 사람 한 가족당 1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을 학교에다 후원해 주셔가지고 학교에서 다시 다른 학생들한테 해서 장학금을 이렇게 주는 것도 있고요. 좀 재미있는 이렇게 일화들이 많은데, 어떤 어머님은 성악을 전공하시고 싶은데 노래를 굉장히 잘하세요. 교회에서 성가대 하시면서 지휘하시고, 근데 초등학교만 나오셨대요. 근데 초등학교에 나온 이유가 동생이 쌍둥이인데 동생을 키우려다 보니까 자기가 희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이제 우리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대학교에 보통은 다 사회복지학과 가세요, 어머님들이. 근데 그 어머님은 성악과에 가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꿈을 꼭 이루어야겠다고. 그래서 성악과에 진학하셨어요. 근데 한 6월달, 7월달쯤에 저희 센터 오셔가지고 고맙다고 막 하시면서 막 우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막 감정이 막 솟구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자기는 초등학교 때 엄마가 쌍둥이를 못 보니까 한 명을 자기 보고 학교를 데리고 다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4학년 때부터 깐난쟁이를 데리고 다녔는데, 옛날에는 기저귀가 청기저귀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이 기저귀를 갈아봤자 얼마나 뭐 깨끗하게 갈겠어. 그래서 친구들한테 맨날 왕따당하고 너한테 막 냄새난다 그러고,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도 자기 무시하고 친구들도 무시하고 이랬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배움을 통해가지고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니까 40대 후반이신데 정말 교수님이 그러셨대요. 여태까지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정말 큰 악기를 가지고 있다면서 모든 행사 때
뭐 이렇게 솔로라든지 안 그러면 독주 뭐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대우받고 그렇다면서 내가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좋게 대우받고 학교 다닌 적이 없는데 이 공간 통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시면서 오셔서 으시는 건데 그분이 졸업하셔가지고 지금은 지역의 행사에 모든 연주를 다 나가세요. 그래서 이제 이력서도 당당하게 내시고 예전에는 노래 불러달라고 하면 결혼식에서 춤단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요즘은 서천군에 있는 모든 행사에 어머님 막 드레스 입으시고 나가셔가지고 연주하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어머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력서 내라고 하신대요. 자기한테 이력서를 이렇게 왜 이렇게 행사하고 나면은 이력서 제출해야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력서 내라고 정말 자기가 당당하게 대학교 졸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학교가 굉장히 많이 컸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중학교 올라가시고 중학교 올라가신 분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고등학교 졸업은 사실 어른들이 생각할 때 안 배우신 분들은 그 졸업장 따서 뭐하냐 지금 와서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인데 남편 밥 안 해주고 거기 가서 뭐하냐 이렇게 하는데 본인들은 굉장히 성취감이 크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의 또 하나의 목표는 우리가 초등반도 이제 국어, 서술, 사회, 자연을 가르쳐 주는데 그건 이제 졸업생들로 이루어져요. 그 강사가. 중고등학교는 약간의 전문적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정교조나 안 그러면 이제 지역의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자원을 활용을 하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글하고 이렇게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고등반 어머님들이 졸업을 하시면 바로 이제 또 초등반으로 가서 다시 이제 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수급이 되고 학생들도 이렇게 수급이 돼서 지금 6회째 졸업하고 동문회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동문회 형성한 계기도 어머님들이 이제 이렇게 모임하다 보면 동창회 가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들도 이제 회사 생활하면 어디 동창회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는 동창회가 없어가지고 동창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자기도 이렇게 동창회를 만들고 싶다면서 이제 이렇게 동문회를 해요. 근데 이제 한 해에 졸업하시는 분들이 5명에서 6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만 동창회 할 수 없으니까 동문회를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졸업식 때마다 동문회에서 연락이 와요.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저희가 화환을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졸업식에 유일하게 화환이 하나 딱 써있어 불품이었고 총 동문회 해가지고 화환을 이렇게 모시고 매년 같이 참석해주시고 그런 일들고요. 또 하나 재밌는 얘기가 어머님들 얘기인데 그 국어 시간에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수업을 선생님 안 오셔가지고 대신 한 번 들어갔는데 기출문제 주어 목적어 서술어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은는이가 뭐 이렇게 하면 주어 뭐 이렇게 을을 하면 목적어 뭐 끝에는 무조건 서술어 이렇게 가르쳐드렸어요. 예제가 철수는 영희를 좋아한다. 철수는 는으로 끝나니까 주어죠. 그렇다고. 그러면 영희를 할 때 영희를 뭐냐고 을로 끝나면은 무조건 목적어라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좋아한다는 뭐겠냐고 그때 어떤 어머님이 조용히 이렇게 씩 웃으면서 나는 안 돼. 뭐라고 사랑한다 그 뜻으로. 과학 시간이었어요. 연소의 3대 조건을 나왔어요. 연소의 3대 조건을 그냥 풀어드리려다가 연소 모를 것 같은 거예요. 어머님 연소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 83세이신 분 1년에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을 뭐라도 그 수업에 참여하고 싶으신 거예요. 뭐라도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사회 문제인데 이건 한글 사회 문제인데 경운기 콤바인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회에서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모르잖아요. 2학기 이런 거 모르는데 어머님도 잘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끝에 답이 수로 하나가 나오고 문제가 하나가 남았어요. 그러면은 볼 것도 없이 그냥 수로가 답이잖아요. 보기에서 골라서 쓰는 건데 문제에서.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뭐 물을 데놓는 길인가? 아무튼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였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물을 데놓는 길을 뭐라고 해요? 어머님이 똘. 똘을 좀 큰 말로 뭐라고 해요? 대똘. 어머님들이 이해를 못해. 수로라고 하면 모르고 똘이라고 똘. 보기에 수로라고 써있는데도 어김없이 똘이라고 쓰시고 일기 읽어보면요 정말 감동적인 거 정말 많아요. 오늘은 교회에서 붕해를 갔대요. 뭐지? 근데 이게 귀로만 들으셔가지고 붕해를 사람들이 붕해 하니까 붕해라고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님들이 나중에 편지 쓰고 이렇게 하면 아들아 엄마는 잘 살고 있단다. 한글 배우니까 좋다. 잘 지내라. 이렇게 해서 편지 쓰시고 그러면 삼행시도 써주시고 막 이래요. 되게 재밌는 분들도 많고. 근데 컴퓨터를 배웠는데 그거는 이제 컴퓨터 정보문화진흥원인가 거기에서 한글을 배우려면 이제 그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이제 개발한 프로그램이 키보드 그 조합으로 인해서 어머님들이 한글을 배우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글 배우시는 그 기관에다가 컴퓨터를 제공한 적이 있어요. 한글하고 컴퓨터 같이 배우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떤 어머님이 하루는 컴퓨터 껐다 켜는 거 배우고 나서 딸한테 전화한 거예요. 컴퓨터 사고.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근데 지금 이메일도 하시고 이메일도 하시고 고스톱 하신다고 하시고 그 인터넷에서 뭐 날씨도 보고 군청 자유 게시판에다 글 계속 올려주세요. 나는 이곳에서 배웁니다.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우리 기관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늘 푸른 배움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주시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사업하는 것 중에 늘 푸른 배움터가 사업단 중에 하나인데 되게 많이 큰 영향력이 있거든요. 지역에서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하루에 50명의 학생들 이상이 왔다 갔다 하고 한글반 같은 경우는 한 3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천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천읍이 있거든요. 13개 읍면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장항읍이라는 데에다가 분교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분교를 내가지고 한글반 거기서도 운영을 하는데 그 할머니들과 이제 서천 할머니들이 이제 교류를 하잖아요. 체육대회랑 이런 거 하는데 저희가 개인적인 사정이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선생님들을 바꿨어요. 교체했어요. 서천반 선생님 장항으로 가고 장항반 선생님 그러니까 서천으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선생님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선생님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첫 정이 되게 무서운데 이제 그 선생님이랑 떨어지는 게 너무 싫어서 일주일간 센터에 8시 반에 나오셔가지고 16분이 데모하셔가지고 우리 선생님 다시 내놓으라고 막 그러고 이제 그 선생님들에 대한 정이 되게 크신가 봐요. 저희가 학교에서 이제 무료로 그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이제 선생님들을 위해서 명절 때나 스승의 날 때 돈을 거두세요. 근데 저희가 다 들리잖아요. 돈 거두는 거. 그래서 어머님 이렇게 하면 퇴학당합니다. 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해도 막 몰래 암암리에 거두세요. 그래서 간식도 이렇게 사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아예 그걸 통제를 했어요. 그것도 이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스승의 날이었는데 어떤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선생님한테 자기가 밥을 사줬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그건 안 된다고 밥 사드실 일 있으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회식을 시켜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래요. 자기는 죽어도 선생님 밥을 사드려야 되는데 자꾸 학교에서 못하게 해서 다시 한번 부탁하러 온 거래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내가 여태까지 내 아들, 딸들은 선생님하고는 밥을 먹어봤지만 내 선생님하고 밥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왜 학교에서 이것도 못하게 하냐고. 나 내 선생님하고 밥 먹고 싶다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스승의 날은 선생님하고 밥 먹는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밥 이렇게 식사 같이 하시고 그리고 어머님도 말씀을 보고요. 우리가 우리 동네 고 선생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우리는 20명인데 같이 밥 먹는 게 뭘 그렇게 어려워서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고요. 소풍이랑 체육대회를 해요. 근데 어머님들이 체육대회가 입에 배지 않으셔가지고 매일 하시는 말씀이 둘이 다리 묶고 달리는 거 도대체 언제 하냐고 나 그거 가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졸업식 때 이렇게 답사 얘기하고 이렇게 소회 이렇게 하는 시간 소감 발표하는 시간 있는데 그럴 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다 이렇게 자식들이 저보다 더 이렇게 큰 자식들도 있고 연세 많이 드시는데 그 어머님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운동회, 체육대회, 소풍 그리고 시험 보는 날 내 자식 일이 아니고 내 일이라서 정말 잠잘 수가 없다고 설레어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하는 거 보면 맨 처음에는 졸업식 때 왜 저렇게 우시나 정말 졸업장이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당연히 저는 가졌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 전혀 안 하고 젊은 사람들은 생각 못 할 텐데 어머님들은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그리고 이렇게 졸업식 때마다 달라지는 소감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반 같은 경우, 한글반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뭐라고 대부분 얘기하시냐면 교회에서 성경책을 거꾸로 놓지 않았을 때 굉장한 큰 기쁨 그리고 뭐라고 해야지? 개모임 했을 때 어디로 오세요라고 하면은 그 아저씨가 집에 계시면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그 자기가 되게 민망했을 때가 뭐 서천식당이면 서천식당 앞에 놓고 서천식당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그 간판 못 읽어서 근데 간판을 읽어서 약이라고 써있는 곳에는 자기가 약 사러 들어갈 수 있대가 제일 기쁘다는 게 초등반과 한글반의 그런 소외고요. 그리고 중등반과 고등반은 이정표의 서천이라고 읽어질 때 그 영어로 그래서 뭐 파리바게트가 빵집인지 그냥 알 때 그리고 입에 익숙하지 않은데 자식들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가 그런 것들을 알 때 굉장히 기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좀 재미있는 소소한 이렇게 재미있고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공동체 생활을 처음이잖아요. 한글반 같은 경우는 70몇 세 되시는 분들이 어디에 교회나 어디 이렇게 종교단체에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큰 이렇게 공동체 생활은 처음이시라서 저희가 초등반에 처음에 개강하는 날이었어요. 이제 여기는 한글반과 다르게 학교니까 1교시, 2교시, 3교시가 있고 오셨을 때 지각하면 안 되고 그리고 출석 부르기 전에는 꼭 오셔야 되고 이런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정말 허리 아파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난 학교를 못 다니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 9시 수업이면 8시 55분에 저희 사무실 2층인데 뛰어오세요. 출석 걸릴까봐 막 뛰어오세요. 출석 불렀냐고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 어머님들 지금도 막 열심히 다니시고 있고요. 참 그리고 저희가 행사가 있으면은 행사가 있으면 늦게 가잖아요. 집에 야근하고. 근데 저희가 터미널 앞에 있어서 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무나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쉬시다 가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 11시, 12시쯤 있으면 11시 너무 어김없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사무실에서. 사무실로 전화가 오는데 이 전화가 왜 그러냐면 불 켜놓고 갔을까봐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불 켜놓고 갔을까봐 그랬다면서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제가 사무실 있다고 문 잠궜는지 확인해 주고요. 위험하니까 문 잠고 꼭 일하라고 이렇게 확인해 주시는데 제가 어느 날은 사무실에 이렇게 뭘 안 나와가지고 그 열쇠를 저희 옆에 사시는 분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아버님 저 뭐 놓고 왔는데 거기다 좀 불 좀 꺼주시고 좀 이렇게 정리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나 서천 아닌데.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언제 서천 오세요?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고 끊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전화가 왔어요. 해결했다는 거야. 서천 아니시라고 했더니 누가 또 갖고 있대 열쇠를. 어떻게 갖고 있어요? 우리가 다 복사했다고. 열쇠를 지금 누가 갖고 있는지 한 10명 넘겨갖고 자기들이 와서 다 챙겨가지고 가시고 뭐 이렇게 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있어요. 보통 한 5분에서 6분 정도 졸업하시고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고등학교가 학교 이제 전라북도에서 저희가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전주에서 시험 보는데 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시험 보시는 분들이 두 학교에서 봐요. 그러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1,500명 이상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다 이제 그 대안학교 다니는 친구들 때문에 그래서 수능형으로 또 이게 문제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들 엄청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국어 같은 문제는 계속 풀어야 되는데 읽는 것조차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60점을 넘어야 되는데 60점 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1년에 한 5분에서 6분 정도 하시는데 저희가 6회 졸업식 하면서 군수님이 꼭 참석을 하세요. 근데 군수님 역시도 서천에서 태어나셔서 자기 하나로 인하여 자기 형제들이 다 희생한 스타일,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있으시나 봐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첫 해에 엄청 울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격려사 하셔야 되는데 눈물 나서 자기는 못 하시겠다고 그냥 가시고 이렇게 해서 매년 오셔가지고 하는데 이제 동문들도 오고 가족들도 오고 이렇게 하니까 보통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이렇게 졸업식 하는데 오세요. 근데 규모는 작은데 좀 감동적이고 서로 와서 느끼는 게 있으시니까 많이들 오시는데 이제 군의원분들 오시는 거 이제 내빈들 이제 소위 말해서 내빈들이 오시면 그분들이 인사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사람 많이 만나려고. 처음에는 악수하고 막 있다가 나중에 다 천장 쳐다보고 있어요. 눈물 나니까 자기네들도 울지는 못하고 이렇게 천장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하시고 막 이래요. 근데 졸업식에 정말 이제 사진 찍으러 오시는 분이 자원봉사가 이제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행사 처음 봤다면서 다음에는 자기 엄마 모시고 와서 엄마도 이렇게 좀 입학시켰으면 좋겠다고. 엄마 얘기하니까 나온 거예요. 어떤 어머님이 초등학교 졸업하셔서 중학교에 가셨어요. 그 어머님 연세가 57세 되셨을 거예요. 근데 57인데 그 어머님이 시험장에서 너무 떨려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한테. 아버지한테 기도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아빠한테 뭐지? 하나님한테 기도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님한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했더니 아버지가 나 옛날에 못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안이 돼서 내가 배워서 지금 여기 시험 보러 왔으니까 아버지가 나 합격시키게 해달라고. 나 그리고 아버지가 좀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제발 나 오늘 합격시켜달라고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했대. 근데 그 어머님이 그날 합격하셨거든요. 근데 합격하신 다음에 합격자 발표일까지는 방학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한글반은 계속 운영이 되는데 그 어머님이 누구를 한 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할머니를. 그러면서 할머니가 되게 쑥스러워하시는데 어머님도 되게 쑥스러워하시는 거예요. 그 모시고 오신 분도. 왜 그러냐고. 할머니니까 지금부터 수업하시면 되고 어머님 가시면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학생이잖아요. 할머니가 들어가셨거든요, 교실로. 근데 어머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 엄마라고. 우리 엄마니까 좀 잘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 여기서 이렇게 적응 못해도 엄마 좀 잘 부탁한다고 해서 이제 딸이 엄마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그래서 그 어머님도 지금 한글반에 다 이제 동료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만약에 선거 스피치를 하면은 어떤 걸 할까 막 고민하고 있었었는데 그 지역마다 자원봉사 대회 하잖아요. 저희는 자원봉사 대축제를 하는데 이번에 8회째예요. 근데 1회, 2회, 3회째에 이제 나름 다른 기관과 다르게 한다고 해서 테마가 있는 활동이라고 해서 첫 회 때에는 뭐 홍보하고 둘째 때는 봉사자들끼리 어울한마당하고 세 번째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6회째까지 왔어요. 근데 매번 하다 보니까 행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행사에 사람이 안 오면 정말 피말리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회관이 총 600석인데 적어도 한 400명 정도는 차줘야 된다는 이 압박이 있어가지고 항상 사람들 인원동원 하느라고 정말 행사 준비는 뒷전이고 한 달 전부터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와달라고 하고 날씨 좋은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사진전이랑 같이 하잖아요. 보통 활동했던 활동 사진들. 근데 저희가 1회 때 할 때에는 센터에서 직원이 2명인데 그 20몇 개, 30몇 개의 단체에 대한 사진전을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우드락에다가 사진을 갖고 와주면 저희가 일일이 다 붙여서 직원이 2명이 뭐 다른 행사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 사진전을 막 밤낮으로 맨날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3회째에도 그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단체들은 계속 늘어나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우드락 작업은 많고 그래서 4회 때에는 다시 변경했어요. 사진을 갖고 오시고 우드락을 사오시면 센터에서 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다. 그래서 일자를 정했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편하실 때 오셔서 하라고. 선천에 있는 문구점에서 다 전화 오는 거예요. 우드락이 왜 필요하냐고. 그리고 우드락이라고 가르쳐주라고 와서 스트로복 같이 생긴 거 달라고 하는데 그리고 차라리 우리한테 얘기하라면서 크기는 얼마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모르시잖아요. 대부분 봉사자들이 50대 이렇게 문구점 가셔가지고 우드락 사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화하고 해서 맨 처음에는 이제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기네 부스, 그러니까 앞에다 이렇게 설치했는데 이게 본인들이 만들으니까 좋으신 거예요. 한 해 정리도 되고 우리도 사진을 찍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6회, 그러니까 5회째 되니까 안 오시는 분들이 속출해요. 이제 센터로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다른 데서 어떻게 만드는지 이렇게 봤으니까 본인들이 비밀리에 준비하셨다가 그날 싹 갖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그래서 우리 좀 되게 뿌듯하게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6회 때 되니까 필요 없대요. 자기네들이 센터에서 만들어주는 거 필요 없고 본인들이 만드시겠대요. 그래서 부스 앞에다가 이제 다시 바꿨어요. 6회 때는 이제 맨날 국민회관에서 그런 행사를 하다가 주차장으로 나와서 박람회 형식으로 해서 나눔 잔치와 시연 그리고 사진전을 같이 했는데 이제 사진전을 하니까 부스 앞에다가 사진을 놨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봉사자들이 이제 주축이 되는 봉사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10명이 한 팀이어도 2명, 3명이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도 봉사 단원들한테 받는 평가가 두려운 거예요. 이제 딴 데는 어떻게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했다 하면서 이게 점점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하더니 POP 배우기 시작하고 어른들이 막 구슬 붙여오고 막 이렇게 하셨었는데 지금 8회째 됐는데 이번 행사 때 가장 놀라웠던 것들이 행사하면서 놀라운 게 보통 지금 한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오세요. 근데 저희는 그 아웃라이트
부스만 설치하고 큰 기획만 해요. 센터에서는. 그리고 한 40여 개 단체에서 본인들이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조직위원회를 5번 정도 하는데 첫 번째는 이번에는 며칠 날 어떻게 갈 것이다 얘기해주고 두 번째는 시연을 뭐 할 건지 서로 설명해주면 그 안에서 우리는 이거 할 테니까 니네가 이번에 딴 거 해라. 아 우리 이번에 이거 꼭 하고 싶다. 아 그럼 바꾼다.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바꿔지면서 사진전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 사업하면서 일회성 행사고 그리고 또 왜 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그것 때문에 고민 좀 많이 하신대요. 이제 정말 행사로 전락되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는 한 9월달 되면 물어보세요. 이번에 농번기 좀 피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집 잔치 11월 며칠 날 있는데 그때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게 본인의 행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평가회 할 때 하시는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었던 게 센터에서 직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우리 보고 역할을 주면 되지 왜 니네들이 다 하려고 하느냐. 하기 전에 저런 거 설치할 때 얼마나 바빴겠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준비팀 나누고 그리고 안내팀 나누고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센터에서 다 같이 말고 센터는 그냥 행사 진행만 해주고 나머지는 우리 행사인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작년에는 먹거리를 서로 준비해왔는데 봉사단들이 처음에는 자기네 먹거리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먹는 거예요. 자기네들 회원 챙기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평가회 때 회장님들이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가 자원봉사 대축제 서로 나누려고 왔지 너네들 거 먹으려고 왔냐. 이번에는 모두 다 나누자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와서 이제 앉아있잖아요. 앉아서 이제 무대 공연이랑 이런 거 구경하는데 뭐 식혜회원 팀에서는 막 날려요. 식혜 막 날라다 주고 떡회원 팀에서는 떡도 서로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봉사자들을 위한 축제로 이렇게 거듭나는 거 보면서 아 이렇게 한 해 한 해 성장해가는 것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저희보다 어쩌면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행사 계속 하시면서.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좋더라. 그리고 끝나고 났을 때 정말 축 터트리고 막 이렇게 뭐 레크레이션 하느라고 막 이렇게 막 어지러웠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몇 개 단체들이 이제 뒷정리 해주시면서 평가회 때 우리 행사인데 왜 집 청소 안 하고 가냐고. 네, 다음부터는 꼭 돌아가면서 청소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어린 나이 젊잖아요. 우리 지역에서는 정말 젊은데 제가 어머님들한테 청소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머님들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먼저 나누자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성숙되어 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주머니 뭐 싸느라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머니에 싸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눠주고 이 행사는 정말 내 행사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서로 준비해주고.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은요, 대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도 한 달여간을 거의 밤샘 작업을 하는데 어머님들도 모여가지고 어떤 음식을 만들 건지 어떤 사진을 할 건지 그리고 그날 누가 올 건지에 대해서 정말 거기도 한 달 정도 준비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센터에서 4명의 직원들이 일하는데 40여 개의 단체에 40여 개 단체에서도 2~3명 이렇게 해서 행사 준비하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뭐 10명, 20명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0명 이상이 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외 행사다 보니까 비 온다고 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서천군에 있는 모든 행사가 취소되는데 저희는 진행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아침에 6시부터 어머니들한테 문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모두가 마음 모으니까 비 안 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오고, 오히려 그 전에는 저희가 먼저 문자 보내잖아요. 오천시에도 진행합니다. 참석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어머님들이 서로 마음 모아주고